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행정 중에서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이라고 하는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진료비 지불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국민 의료비에 들어가는 금액을 사전에 정해둘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가 마무리된 후에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사전 지불 방식, 사후 지불 보상 방식 이렇게 나뉘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겠지만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그다음에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 뭔지 알아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수가제 이런 것들은 다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이라고 하는 큰 단원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의료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보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자다라고 하면 개개인을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보험을 이제 피보험자에게 금액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보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라고 하는 다른 말로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가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가 아파서 오늘 의료기관에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져 있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 의료기관에서 나온 의료비의 전체 금액의 일부를 이제 저는 의료기관에 내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이 보험자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받는 요 형태를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피보험자가 특정 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나는 이 보험자에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만 가야 돼 라고 하는 형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보험자가 의료기관에다 이렇게 비용을 줄 때,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용을 줄 때 미리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 사전에 정해둘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가 마무리된 후에 산정할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 사후에 서비스가 마무리가 된 후에 결정하는 방식, 이 방식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즉,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미리 정해진 금액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얼마가 들지 알 수 없으니 그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아이인데요. 자, 처음으로 우리 사전지불 보상 방식에 대해서 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되게 쉽거든요. 포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얘네들은 다 사전에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즉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즉 국가가 의료기관에 얼만큼의 의료비를 주겠다 요거를 미리 정해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신다라고 할 때 미리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걸 보통 계약을 하고 취업을 하시죠. 그래서 뭐 연봉이 얼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얼마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의료기관 차원에서 국가에서 얼마를 지불해 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전지불 보상 방식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받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금액 정도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와 같지 않고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여기는 내 회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가 얼마를 받을 거야 라는 걸 알면 그 정도까지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사전지불 보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은 자,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 국민에게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네, 미리 사전에 결정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받는 거, 내가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내가 환자에게 해준 서비스가 더 많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적자가 되죠. 적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적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쵸. 과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의료비 상승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얼마를 받을까라는 게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환자들이 많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좀 더 많이 힘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방에 힘쓴다. 자, 근데 단점은 의료기술 발전에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방에 주로 힘을 쓴다라고 하면 치료라고 하는 기술을 막 고난이도의 치료 기술을 개발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미 받아져 있는 금액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전문 시설을 뭐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기구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생각만큼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장점과 단점 묶어서 봐주시고 포괄수가제는 얘네는 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전지불 보상 방식이고 각각의 키워드를 아시면 돼요.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가 키워드입니다. 요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요거고요. 특정진단군이라고 하는 항문주의 수술이라던가 수정체 수술이라던가 이런 특정 진단군 또는 질병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두제라고 하는 건 우리 한 지역사회에 여러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의료기관의 환자 수를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분포해 주는 거. 그래서 의사에게 소속된 환자 수당 정해진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져 있는 거고요. 봉급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받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게 나오면 봉급제고요. 총액 계약제라고 하는 거는 총 금액, 1년의 총 금액을 사전에 결정한다. 근데 누구랑 결정하냐면 그쵸. 의료 제공자와 보험자가 합의하는 거예요. 지금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에서는 보험자가 따로 얼마의 돈을 내라 요거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두 부분이 서로 미리 결정할 거냐 아니면은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청구하면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지불 보상 방식을 보시면 사후는 말 그대로 국민이라고 하는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진료비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의료기관이 보험자에게 너희 환자가 와서 이만큼 썼어.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썼어. 이거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험자가 심사를 통해서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심사를 통해서 아 그래? 요만큼을 다 줄게? 다 줄 수도 있고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요거보다는 조금 줄게 할 수도 있어요. 요만큼만 줄게 요만큼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즉 의료기관에서 보험자에게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거 청구해서 받는 거를 우리는 이제 사후지불 보상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단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국민 의료비가 지나치게 상승한다. 왜냐면 어차피 청구하면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사해 보시겠어요? 저것도 한번 검사해 보시겠어요? 이런 것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의료비가 지나치게 상승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서 총 진료비의 일정 부분만 내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민간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돈을 다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나서 우리가 민간보험에다 청구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이거는 검사 받기가 좀 어려운데 이럴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죠. 예방보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아픈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예방보다는 치료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의료 기술, 의료 지식 도입되다 보니까 의료의 질은 굉장히 높아요.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그렇죠. 너무 좀 못돼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다시 이야기할 때 의료 수준이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의료의 질적인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갑자기 이렇게 버벅거리죠, 제가? 자, 이 사후지불 보상 방식으로는 행위별 수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 한번 훑어보시면 사회보장에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의 형태로 매달 일정 돈을 받고 국가가 이제 뭐 어떤 의료라던가 소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이라는 게 또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매달 제가 일정한 금액을 보험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진료비의 일정 비율만 병원에 지불을 해요. 우리가 피보험자가 이렇게 지불을 하면 나머지는 요거는 사실은 정률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정률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해서 요거를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한번 타이핑으로 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글씨가 좀 잘 안 써져서 여기에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의료기관이 직접 사용한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자, 요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청구해서 돌려받는 방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청구해서 돌려받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심사가 필요하게 돼요.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거 이 정도 줘도 되나? 라고 하는 심사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좀 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굉장히 높아지죠. 이 검사 좀 더 정확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뭐 이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저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자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후 지불 보상 방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키워드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넘어갔네요. 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자, 키워드 뭐다? 키워드, 미리 정해진 진료비.
부담하는 제도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정해진 그러면 봉급제, 총액계약제, 인도제, 포괄수가제 들어갈 수 있어요. 미리 정해진 이니까 행위별수가제는 아니죠. 자, 그런데 포괄수가제, 우리 특정 진단명이라고 했었죠. 지금 백내장 수술이다 라고 하는 걸 일부러 이야기해 준 건 뭐다? 그쵸? 특정 진단군이라는 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 인두제는 소속된 환자 수당, 총액계약제는 1년에 미리 계약한 금액, 봉급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죄송합니다. 1번의 답은 네, 바로 포괄수가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 여기서 지불자는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이 아니라 보험사 또는 보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진료보수 총액을 미리 교섭하여 계약한다. 총액을 교섭해서 계약한다. 그러면 총액계약제죠. 네, 키워드가 다 나와져 있네요.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서비스의 양의 단위당 가격. 자, 서비스의 양에 곱해서 진료비를 정한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미리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미리 알 수 없다. 왜냐면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후에 진료비를 정하는, 여기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I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 이거는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라 조금 짧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키워드만 잘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의 시즌이 돌아왔죠? 네, 여러분들 주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터이니 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네, 천천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